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면소리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에 최근 녹음을 하고 벌써 12월 8일이네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한 달 정도가 또 지나가 있겠죠? 그러면 2022년이 됐지, 2023년이 됐지, 모르겠으나 제 녹음본을 들으면서 지나간 12월을 또 기억하고 있겠네요. 제 유튜브에 녹음을 올리기 위해 제가 쓴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 과거에 비해 저의 상황은 훨씬 좋아졌지만 비슷한 감정을 가끔씩 다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광범위해지면서 제 내면의 감정적인 에너지, 생각을 계속해서 분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는 나 혼자서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고 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른 빨리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제가 생각이 다시 많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지겠구나. 나도 가끔은 버거운데 나처럼 삶에 좀 더 버거워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들으셨던 S다라는 글은 제 두 번째 영상 글 엉터리와 비슷한 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계속 우울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혹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성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로 정말 버겁다라는 감정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애쓰다인데 뭔가를 애쓰는 행위는 그 사람이 해내기에 혹은 버텨내기에 버겁다라는 감정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버겁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청취자분들, 무언가를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애쓴 버거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가족, 돈, 지인 인간관계, 우울감.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이 이외의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가족, 돈, 지인 인간관계, 우울감, 다른 여타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살아온 것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어 있을수록 무뎌지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건을 고민할 때, 괴로워할 때, 당연히 나를 떼어두고 다른 사람들만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떠한 선택과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늬만 가족인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족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보건 혹은 돈을 갈취하는 부모 혹은 형제, 자매, 남매 관계가 있으시다면 혼자 자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모으신 후 관계를 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등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이 산다고 변하는 게 없다고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는 아니지만 가족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버겁게 한다면 거리를 두기 위해 절연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자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계라는 것이 너무 가까울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거리를 조절하게 되면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에게서 경제권을 독립한 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가족분들을 찾아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직접 조율하시는 그 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저는 돈을 못 벌어보기도 했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봤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돈을 적당히 벌어도 되는지 많이 벌어야 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돈을 적당히 벌어도 된다면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들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큰 부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 이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감정의 대상이 돈이라면 우선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준비하면서 미래의 사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취업, 알바 중에서도 주 3회 알바, 현실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꼭 사업을 하셔야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을 생각하시면 패가망신, 빨간 딱지, 빚쟁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느 정도 맞지만 틀린 얘기들이 더 많은데 사업의 방향을 온라인 쪽으로 잡으시면 크게 리스크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인스타, 유튜브, 이모티콘 작가,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물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면서 힘드시지만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살아가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학원을 다닌다거나 회사를 끝나고 영상 편집 기술을 공부한다거나 지금 당장 저축을 하는 방법들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업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5년 후, 10년 후 자신이 사업이 됐든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저축을 100만 원씩 한 달에 꼬박꼬박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게 절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후에 사업을 하시는 방법 혹은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인 관계입니다. 이 분야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한 분야인데요.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버겁게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도 그 그룹에서 각자가 맡는 역할들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관계에 있어서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좋게 꿰인 상태에서 각자의 역할이 변하지 않는 거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버거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만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끌어내리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관계들을 손절한 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점을 찾으셔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느 그룹에 가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손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똑같이 느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강자에게 끌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강자가 아닌 내면이 단단하고 배울 게 있고 당당한 사람을 강자라고 칭하는데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굽히지 마시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어느 타이밍에 자신이 이 사람을 띄워줘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낮춰줘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칭찬을 굉장히 남발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보통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칭찬이라는 것도 특별한 순간 칭찬을 해줘야 더 크게 의미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이 더 큰 울림이 있고 크게 발동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그렇게 큰 파급력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더 낮추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증이 여러분을 버겁게 한다면 적당한 휴식과 작은 성공들이 필요할 겁니다. 회사 합격, 학교 합격, 이런 거대하고 거창한 성공들 말고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기, 공원 2바퀴 걷기, 밤 10시에 누워있기 이런 작은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 앞에 공원, 걸을 곳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5바퀴씩은 꼭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꼭 나가서 실행에 옮기고 오는 그 의지력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될 겁니다. 움직이는 행위를 꼭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울할 때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소리를 정말 크게 지르면 스트레스, 우울감, 답답함이 어느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안에 있는 무언가들을 표현하는, 표출하는 행위를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글을 쓰셔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서 우울감을 느끼시는지 정확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가족, 돈, 인간관계, 우울증, 이 네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의 버거움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전제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고, 돈 버는 방법이 취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그냥 계속 참으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울증이 그냥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금은 버거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23년, 2024년은 2022년보다 조금 더 어렵고 삭막한 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2023년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2023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버겁지 않은, 이겨낼 수 있는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압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편한 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